전면 도입 그리고 다 전환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 담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정부 기관이다 보니 정부 정책과 민간 공공 분야의 AX 가속화에 협응한다. 되게 어려운 단어가 좀 들어가 있는데 협응한다. 말 그대로 뭐 따라간다 라는 내용이겠죠.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AX 가속화죠. 다 같이 AI를 활용해서 보다 높은 효율을 추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 분야도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AX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덕진입니다. 오늘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릭남이라는 코너로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RFP 읽어주는 남자죠. 네, RFP 들어보셨어요? 전에 네, 제안 요청서라고 말하는 이제 약간 은어처럼 많이 쓰이죠. 뭐 줄임말이지만 RFP 떴어?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제안 요청서를 하나씩 좀 리뷰하면서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떤 인사이트들을 주고 있고 어떤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지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RFP입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AI 플랫폼 구축 제안 요청서를 가져왔습니다. 따끈따끈한 3월 달에 사업이 나왔던 제안 요청서고요.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네, 마치 뭔가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원회인데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입니다.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회복해서 이렇게 자립심을 더 세워나가서 사회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일들을 하는 위원회더라고요. 아무튼 위원회에서 발의가 된 사업이고요. 사실 이런 사단법인이나 어떤 비영리 기관에서도 이런 공공 SI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데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첫 번째 제안 요청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AI 플랫폼 구축을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이 좀 AX 트렌드라고 하죠. AI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래서 AI의 전면 도입, 그리고 다 전환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 담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로백 대부도 컨소시엄으로서 한번 참여를 검토했었다가 저희 같이 주사업자로 논의를 했었던 사업자 측에서 좀 일정 이슈로 사업은 이제 드랍을 하게 되었고 아마 지금 이제 수행사 선정은 완료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좋은 컨소시엄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을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업의 일반 현황입니다. 사업명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AI 플랫폼 구축이고요. 사업기간은 7개월짜리 사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제안 조건을 보고 왜 7개월이지? 뭔가 7개월로 하기에는 너무 좀 타이트한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유추할 수 있죠. 보시면은 3월 달에 공고가 나왔어요. 그럼 뭐 4월 달에 사업자 선정할 거고 7개월 동안 하면 언제죠? 11월이죠. 모든 공공기관은 연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많은 의미들이 있죠. 평가기간, 승진, 인사발령 모든 것들이 아마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 네, 사업기간은 7개월이고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63억 정도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니까 부가세를 제외하면은 한 57억, 58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한 경쟁 입찰의 사업이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배경을 좀 봐야죠. 되게 깔끔하게 아주 보고서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제안 조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걸 왜 하느냐? 보통 이제 저희도 컨소시엄에서 검토를 같이 했을 때 이 신용회복위원회를 몰랐던 담당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AI 플랫폼을 왜 만드는 거야? 이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이 배경을 보면서 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배경이 두 가지예요. 대외적인 거, 대내적인 게 있어요. 대외적인 거는 가장 큰 거죠. 정부 기관이다 보니 정부 정책과 민간 공공 분야의 AX 가속화에 협응한다. 되게 어려운 단어가 좀 들어가 있는데 협응한다.
말 그대로 뭐 따라간다라는 내용이겠죠.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AX 가속하죠. 다 같이 AI를 활용해서 보다 높은 효율을 추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 분야도 마찬가지다. 적극적인 AX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디테일하게 근거 자료가 표기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청와대 국정과제 뭐 제46-4에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함을 촉진한다. 그리고 금융위에서도 대전환, AX 대전환을 선도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배경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가 고객 편의성 증대, 업무 효율화, 보안 강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AI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요. 대내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좀 더 나은 업무를 하겠다가 메인이 되겠죠. 보시면은 AI 서비스 도입하고 뭐 인프라 확충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용자의 어떤 사전 사후 프로그램 마련 및 생애 주기별 지원을 AI를 통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추진 방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추진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먼저 쭉 한번 보면은 위원회 미션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최상위 제일 위에 있죠. 최상위 미션이 보면은 개인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서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좋은 말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26년도에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의 채무자 종합 지원 허브가 되겠다. 라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채무자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추진 과제로 데이터 기반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상담에 되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걸 알 수 있어요. 혹시 뭐 전화 상담, 뭐 채팅 상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신용회복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업무들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 위원회 미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채무자와 위원회 어떤 임직원 분들이겠죠.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인지 추진 과제에 이렇게 데이터 기반을 한다라는 것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세부 과제입니다. 저는 이제 세부 과제를 보면서 이 RFP가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됐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도입하고 고도화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데이터 기반의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그리고 세 번째, AI 및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게 있고, 사실 네 번째가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 AI 조직 역량 제고 및 거버넌스를 수립한다. 되게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단순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이런 걸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가시적인 거죠. 어떤 IT 서비스, 분석 모델, 인프라, 데이터를 구축한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번째 보시면은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고 거버넌스를 수립하겠다. 단순히 구축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원회 전체, 이 공공기관 전체에 AI를 하나의 어떤 조직의 역량으로서 앞으로 가져가겠다. 단순히 AI가 도입된 솔루션, 서비스, 어떤 모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 전체적으로 조직 역량을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존과는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시적인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축해내겠다라는 진정한 어떤 AX라고 할 수 있죠. AI를 통한 정말 전환, 대전환을 통해서 역량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새롭게 확인할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것들을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금융 쪽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좀 많이 따라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잘 녹여내야 되죠. 제안서에 단순히 이거 잘 만들어 드릴게요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조직 문화로서 조직의 역량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제안에 잘 들어갔을 거고 그런 수행사가 이 사업을 수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다음 사업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업 범위가 세 꼭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및 인프라 구축. 뭐 당연한 얘기죠. 온프레미스 레그 기반의 위원회 업무 특화 생성형 AI 가로치고 및 플랫폼 도입. 되게 공공스러워요. 공공 쪽 제안 조건에 많이 나와 있죠. 한글로 만든 전형적인 문서 형태인데 이따 한글 얘기가 또 뒤에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도입한다 라는 게 나와 있고 두 번째 AI 플랫폼 활용한 부가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특화 서비스, 위원회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어떤 특수성이 있는 그런 서비스들 만들어내는 거 라는 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문서 작성, 민원 처리, 뭐 채권 양수, 사내 규정 에이전트 말 그대로 단순히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핵심은 에이전트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알아서 하는 어떠한 그런 부가적인 에이전트를 만들어 내라 라는 것이 핵심이고 이 본사업 RFP에서 가장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고객 분석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분석 확률을 지원한 플랫폼의 연계를 아마 데이터가 많이 있겠죠. 기존의 개인 채무자들의 상담했던 여러 가지 이력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AI 거버넌스 및 보안 체계를 수립한다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라는 거고요. 뭐 요즘 화두죠. AI 기본법 관련된 거를 준수해야 되고 이 지침을 잘 위원회에 맞도록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임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제고,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뭐 단순히 AI를 구축해 뭐 챗봇 만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드민에 관리자가 잘 쓸 수 있는 매뉴얼 잘 만들어주세요 였지만 지금은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유지보수 역량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구축으로 끝나면 안 되고 AI를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잘 구축해달라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어질 공공과 금융 AXSI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황이 있고요. 많은 RFP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조직 체계를 설명해 주죠. 우리는 이런 기관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요. 또 이제 시스템 현황, 말 그대로 이제 as-is 시스템이라고 하는 현행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 보시면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시스템 구성도나 뭐 연계 시스템 현황들은 입찰 설명에 참석한 기업의 하나여서 실제로 프라이빗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본 RFP에서도 나와 있지 않고 이번 영상에서도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죠. 당면 과제입니다. 어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사업이 나왔느냐 우리가 잘 살펴봐야 앞으로의 트렌드를 또 알 수 있는 만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위 이제 as-is 분석이라고 하죠.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AI 서비스 도입 및 고도화 부분에서는 상담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방대한 규정과 지침이 산재되어 있어서 상담원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거죠. 상담 품질에 편차가 발생한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상담원 분들마다 되게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콜센터 전화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어느 분과 상담하냐에 따라 맞아요. 품질이 달라요. 맞아. 근데 시간은 얼마나 단축되느냐도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점으로 뽑은 게 상담원에 의존하고 있고 품질에 편차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문제점으로 뽑았고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위원회 특화 생성형 AI를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제공해줘서 상담 품질을 제고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게 상담원을 대체하겠다 또는 상담원의 기존의 업무 퍼포먼스를 몇 배 향상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보면은 기존의 상담원들의 어떤 품질을 올려주겠다, 신속성을 표준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숨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보면은 데이터 기반의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그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인프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조직 역량 및 거버넌스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고도화된 분석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데이터가 많겠죠. 그래서 AI를 쓰지 않으면은 데이터 찾는데 시간이 다 소요되는 것 같아요. 알 수 있고 세 번째 그렇게 AI를 활용할 만한 인프라 보면 IDC, GPU 부재 요즘
화두죠. 메모리 반도체에 기반한 GPU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온프레미스 말 그대로 구축형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전산실 내에 어떤 그 물리적 공간 내에 위원회 단독으로의 전용 그런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말 그대로 AI를 아직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시면은 환각이라는 말, 소위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지금도 많이 나오는 이슈이긴 한데 공개된 챗GPT나 우리가 많이 쓰는 뭐 클로드 이런 거 보면은 막 오답을 많이 나오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 내에서 치명적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각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AI를 한번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는지를 만들어야 된다. 개선 모델 투입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당면 과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상세 요구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서처럼 크게 뭐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쭉쭉쭉 나와 있고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은 기능 요구사항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SF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시스템 펑셔널 리퀘어먼트인데 SFR-001, 002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30개의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목록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쭉 보시면 SFR-001부터 쭉 30번까지가 있는데 크게 유의미한 것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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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가 있죠. 이런 것처럼 단순히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과거에 뭐 챗봇 도입했을 때는 뭐 AI 비서다, 뭐 AI 챗봇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지만 시장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기관도 에이전트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하나의 어떤 주요 시사점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보시면은 바로 이 레그, 오늘 이따 뒤에서 말씀 나눌 이 레그가 또 본 사업의 또 핵심입니다. 상담, 사람 바이 사람으로 상담을 하는 업무가 메인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콜센터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R-002, 003, 004부터 이게 다 레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SFR-002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그, 요즘 뭐 너무나도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또 결의벽 대부 칼럼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하면은 저는 이제 오픈북 시험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려요. 대학교 시험인데 그런 시험 해보셨어요? 오픈북 시험? 그럼요. 아, 해보셨어요? 그런 교수님 아주 좋은 교수님. 책 다 봐도 좋으니까 얼마나 너가 잘 답안을 써냈는지를 보겠다. 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레그, AI 레그 구축 이런 사업들도 핵심은 뭐냐? 단순히 막 생성하지 않고 우리가 쌓아놓은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자료가 엄청 많으니까 이 답변을 이 시험의 답안지를 생성할 때 머릿속에 어딘가에서 상상하지 말고 책 보고 써줘. 딱 이거죠. 오픈북 시험의 출제자 교수님의 의도는 헛소리 하지 말고 내가 했던 교재, 내가 선정한 뭐 논문 이 안에서만 써라 라는 것처럼 레그도 똑같습니다. 생성형 AI가 어떤 환각 증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면서도 또 원하는 답변에 우리 기관 또는 우리 기업이 쌓아놨던 데이터 위에서 놀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그의 핵심은 바로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 이 문서 데이터가 주로인데 이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가져와서 거기 안에서 답을 생성해내느냐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SFR-002입니다. 보시면은 자, 문서 파싱, 청킹 및 전처리 기능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구사항의 정의예요. 비정형 문서 파싱, 정규화를 해야 되는데 등장했습니다. HWP 변환. 지원님께서는 한글 문서를 뭐 챗GPT나 뭐 클로드나 인풋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많이 넣었는데 네. 여전히 그 아시다시피 네. 오류가 많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K-레그라고 좀 부르는데 이 K-레그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면은 뭐 지금 뭐 PDF는 잘 인지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뭐 공공기관이니까 한글 엄청 쓰겠죠. 자, 다양한 형식의 비정형 문서를 자동으로 파싱하고 구조화된 형태로 정교화하는 기능을 만들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글이 일본어로 나오죠. PDF보다. 자, PDF, 워드, 엑셀, PPT는 뒤에 있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한글이 제일 앞에 써놨어요. 자, 지원 포맷은 HWP를 말 그대로 우리 한글 문서 엄청 많으니까 이거 다 AI로 잘 끌고 와서 잘 생성해 줘야 됩니다가 SFR-002의 가장 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난이도가 되게 높고
한글 문서를 AI에 활용하는 것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메인으로 좀 배치하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HWP 표준 변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저도 사실 이 RFP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입찰 공고 쪽에 한글로 나와 있는 거 PDF로 변환을 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왜 계속 한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글을 PDF로 변환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라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동화하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 대조해가지고 미리 보기도 만들고 이 파싱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가에 포함하라는 거예요. 아, 핵심입니다. 보세요. 한글 문서를 파싱하는데 상용 솔루션을 도입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제한가에 포함해달라는 거예요. 뭐 어떤 솔루션을 쓰겠죠. 생성형을 쓰든 뭐 토큰을 쓰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위원회에서는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게 핵심이다라는 거를 SFR 00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003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식화 파이프라인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문서가 우리 엄청 많으니까 이 레그 핵심인 문서를 수집하고 청킹하고 인베딩 해가지고 어떠한 답변을 우리 실 서비스 유저인 개인 채무자분들에게 줄지를 잘 구축해 달라라는 게 이 레그의 핵심 사업이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은 계속 이 레그와 관련된 것들이 SFR-005번까지 쭉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문서 얘기 나옵니다. 보시면은 도메인 특화 용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신용 회복과 관련된 금융 용어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한글 파일을 얼마나 잘 다루고 또 이 모델로서 구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이 여기 SFR 003번에 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좀 난이도가 좀 되게 높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분류 및 시점 관리 및 벡터 인덱스를 해라 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식화 파이프라인, 증분 처리, 수집기, 문서 유효성 벡터 인덱스를 관리해라 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버전 관리를 잘해서 답변해라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거죠. 뭐 현행 문서가 우선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규정이 매번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24년도 규정으로 어떤 채무를 지신 분들이 계실 거고 대출이라는 게 이제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약정했던 어떤 약관이 있고 어떤 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텐데 이 약관들이 계속해서 개정이 될 거고 또 관련 법령도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잘 버전 관리를 해서 답변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SFR 003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증분 처리 및 변경 감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DB의 어떤 증분을 변경해줘야 되는 것들을 관리해줘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언제 이런 것들이 갱신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점 관리는 문서의 유효성을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그의 핵심은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먼저 오픈북처럼 참고를 해서 생성을 해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문서가 되게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를 것이고 에지이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레그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첫 번째인 거고 그거를 단순히 그냥 문서 내에서만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서 기반의 유효성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as of date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지리시 현재 유효한 문서만 검색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시나리오적으로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면 현재 유효한 게 뭘까라는 걸 정의를 해야겠죠. 아마 추정하건대 이런 거겠죠.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하는 이 채무자분이 어느 문서, 어느 약관, 몇 년도 규정에 귀속되어 있는 채무자분인지 또는 그 채무 내용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분은 대출 약정한 게 뭐 24년도 건데 26년도 문서 기반으로 레그가 돌아서 답변이 나가면은 사고가 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방지할 수 있고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성을 관리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고난이도의 사업으로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버전 관리까지 포함된 실제 어떻게 보면은 실효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 금융 AI 요구사항이다 라는 것들을 좀 살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센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원할 UX라는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공공기관 금융에서 가장 많이 도입한 게 바로 챗봇이죠. 그리고 요즘은 AI 컨택센터, AICC라 그래서 상담 전화도 이제 AI가 많이 걸곤 하죠. 지원님 어떠세요? 자주 쓰세요? AI와의 채팅 또는 전화? 저는 AI한테 얘기해요. 상담원 연결. 저도 항상 무조건 0번이에요. 대부분 0번에 외치에 있어.
1번, 뭐 2번, 3번, 4다 나온 다음에 상담원 연결을 하시면 0번. 그래서 저는 영원할 UX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이 콜센터,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과 상담을 원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공공기관 금융권의 챗봇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아, 상담은 다 죽었다, 이제. 다 없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없어졌나요? 절대 아닙니다. 없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금융과 공공은 말 그대로 정보의 어떤 보안 이슈도 좀 있고, 개인정보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고, 유저 자체가 사람과 소통하는 경험에 대한 그 레거시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공급자 중심적인 마인드로 가면은 다 대체겠지만, 사실 없어지지 않을 콜센터 상담 UX, 이제 음성 기반의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신용회복위원회가 많은 고민을 좀 했구나라고 좀 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SFR 014 14번 상담 어시스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STT, 스피치 투 텍스트죠. 스트림을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추천 스크립트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말 그대로 AI를 도입해서 상담을 대체해서 어떤 상담 봇을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 되게 UX를 잘 고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담원분은 그대로 계시고 보시면은 전화하는 동안 수신된 신청인 말 그대로 말하는 전화 지원님 같은 사람의 발언 텍스트를 백그라운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의도, 핵심 이런 것들을 다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상담사가 AI의 호출 액션을 딱 수행하면은 그때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막 돌려가지고 앞에서 나온 것처럼 레그 찾아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를 상담 스크립트를 제공한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네, 상담을 대신해라. 어떤 뭐 가상의 음성으로 TTS, 스피치를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상담원분이 잘 말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제시해라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세심한 고려가 된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17번 같은 경우가 될 건데요. 살펴볼게요. STT 데이터 기반 표준 상담 스크립트를 개발한다. 상담원 분들 간에 상담에 대한 편차가 있다를 페인 포인트 투비로 바꿀 부분으로 꼽았는데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누적 STT 데이터가 한 약 7만 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핵심 질의를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탈 거절 포인트도 찾아내고 어떤 플로우로 갈지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상담원 분들을 도와주세요 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체가 아니라 도와줘라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서 수주 확률을 높이는 제한 전략과 세일즈 포인트는 그런 거죠. 저 이거 잘 구축하고요. 이거 만들면은 앞으로 상담원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이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 분들이 그동안에 명확하게 가져갈 수 없었던 표준이나 편차가 생겼던 품질들을 표준화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제안이나 어떤 발표 PT가 들어가면은 수주 확률이 되게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했으면 매우 잘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저 입장에서 많은 고려가 된 기능 요구 사항이다라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제는 결국 돈은 어디에 쓰일까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앞으로 좀 돌아와서 플랫폼 개념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프라, 온프레미스죠. 보시면은 GPU 서버, 그다음에 CPU 서버, 뭐 여러 가지 서버, 스토리지, 나스 이렇게 구성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GPU, 벡터DB, 뭐 LLMOps, 폐쇄망, 나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산이 한 50억대의 사업비를 잡혀져 있는데 상당 부분은 또 인프라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이제 단순히 공공 뭐 금융 쪽은 클라우드를 쓰지 않고 폐쇄망 내부 구축형이 많기 때문에 요즘 또 되게 비싸죠. 요즘 서버 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메모리 값이 올라가면서 그런 이제 인프라 구성하는 데서 비용이 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살펴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 내부적으로 이러한 많은 서비스를 올리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은 아마 이쪽으로 투입이 될 거고 이런 사업에서 핵심은 또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축하고 제한할지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시스템 개념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이제 서버에 대한 뭐 구매나 뭐 스토리지, 인프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었을 걸로 파악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서버 값이 너무 올라서 하드웨어 서버는 빨리빨리 발주를 넣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빨리 안 넣으면은 몇 개월 만에 몇 배가 뛰는 거는 지금 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 사업도 아마 지금 많이 하드웨어 발주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하드웨어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신용회복위원회 AI 플랫폼 구축 RFP를 한번 짧게 쭉 몇 가지 핵심만 좀 살펴봤는데요. 추진 배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의미들 또 어떠한 변화를 좀 읽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첫 번째는 이런 거 바로 챗봇. 더 이상 챗봇이라는 표현 쓰지 않는다. 다 에이전트다. 단순히 반복적인 뭐 Q&A, FAQ를 답변하는 그런 봇 형태가 아닌 에이전트,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해줄 에이전트 중심으로 간다.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실제 그냥 단순히 뭐 만들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앞으로 잘 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클라우드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폐쇄망, 그러니까 내부에 구축을 한다라는 것이 또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개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런 AI와 관련된 역량을 좀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환경이 AX 가속화는 계속 된다라는 부분에 협응을 하고요. 대내적으로도 이런 너무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또 우리는 매번 상담을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AI로 잘할 수 없을까에 대한 도입 요구,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또 인프라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유사한 성격이 있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고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상담을 통해서 어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해결책이 다른 분야, 이렇게 어떤 꼭 금융과 공공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민간 분야나 또 공공 분야에서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24년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 이 조금 이제 좀 퀘스천 마크였어요. 뭔가 정말로 뭔가 가능한가? 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작년도에는 사실 챗GPT가 뭐 엄청 많이 시장을 휩쓸었죠. 약간 테스트 사업들, 시범 사업 같은 건 정말 많이 좀 나왔었고요. 이제 이런 신용회복위원회 RFP를 보면서 느끼는 26년도에는 정말 이제 실전이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의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건 이제 끝났고, 공공기관은 정말로 한번 하면은 이제 크게 나올 것 같고, 아마 저희도 그렇고 뭐 관련 컨소시엄을 많이 참여하는 많은 개발사 분들과도 논의를 하는 게 올해부터 한 2, 3년 내로 정말 많은 공공금융 이런 대형 SI에서 AX 프로젝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이런 시장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한번 살펴본 신용회복위원회의 AI 플랫폼 구축 사업, 방대한 데이터, 단순히 레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서의 특수성을 잘 고려해야 되는 영혼할 UX, 사람 바이 사람의 상담을 또 포커싱하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의미를 주는 그런 RFP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릭남 첫 번째 콘텐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AI 플랫폼 구축 제안 요청서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또 금융 도메인에서 AX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나올지, 또 실제로 어떻게 요구사항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서 레그, 그다음에 그런 콜센터 UX, 그다음에 어떤 인프라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RFP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공공기관은 앞으로 정말 AI가 좀 보편화되면서 진짜 AI가 이제 좀 많이 퍼져나가는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 Q&A나 FAQ만을 답변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정말 생성형 시대에 좀 걸맞는 부분들이 본 사업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만큼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사한 고민들이 있는 기관 또는 이런 위원회, 비영리 법인, 사단 법인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제로백데브 그리고 또 같이 협력하는 많은 컨소시엄 개발사분들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또 재밌는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RFP 제안 요청서로 찾아와서 재밌게 한번 읽어나가는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